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종 사람들의 이야기 문지연입니다. 덥고 비가 많은 이 여름의 한가운데서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폭우로 인한 여러 피해 상황 속에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함께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세종 사람들의 이야기는 세종시에 살고 있는 성인 시민들을 주로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세종시에 살고 있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을 초대해서 중학생이 바라보는 세상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오늘의 첫 곡입니다. 오연준이 부릅니다. 바람의 빛깔.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는 마세요. 나무와 바위 작은 새들조차 세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기와 다른 모습 가졌다고 무시하려고 하지 말아요. 활짝 열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달을 보고 우는 늑대 울음소리는 뭘 말하려는 건지 않아요. 그 한적 깊은 산속 숨소리와 바람의 빛깔이 뭔지 여러분 동네방네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청소년들이 스스로 배움을 기획하고 운영평가하는 프로젝트로 마을을 기반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우는 청소년 자치 배움터라고 합니다. 세종시민이 길잡이 교사가 팀에 배치되어서 프로젝트 활동을 촉진시키고 안전한 활동을 돕고 세종시 교육청에서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강사비, 간식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지난 2017년에 시작한 동네방네 프로젝트는 세종시에 있는 5개의 청소년 센터와 함께 진행하면서 좀 더 질 높은 학습 환경과 시설로 다양한 마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남세종 종합청소년센터와 북세종 종합청소년센터를 비롯해서 고운 청소년센터, 조치원 청소년센터, 새롬 청소년센터에서 인문학, 지역 탐방, 환경, 밴드를 비롯한 악기 연주, 3D 프린팅, 요리, 뷰티 미용 등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청소년 스스로 기획해서 배운다고 해요. 그중 흥미로운 활동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좀 소개할게요. 먼저 제목이 참 그 팀 이름이 재밌어요. 따끈따끈 세종 빵학간 팀이에요. 방학간이 아니라 빵학간. 이 팀은 평소 제과와 제빵에 관심이 많은 세종시에 있는 3개 중학교와 1개 고등학교,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12명이 모여서 이 팀을 만들었는데요. 약과와 서양 과자를 만들어서 마을의 어르신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고 해요. 뷰티 포트폴리오, 이름이 좀 독특하죠. 뷰티 포트폴리오라는 이름을 가진 동네방네 프로젝트 팀은 미용이라는 공통 분야에 관심을 가진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모여서 헤어커트도 하고 염색도 배우고 업스타일링 등 제법 전문적인 분야까지 다루는 프로젝트라고 해요. 세종시 보람동에서 대학생 길잡이 선생님의 강의에 따라서 마네킹 머리를 구분해 잘라내는 중학생 미용사의 손길이 무척 신중했다는 소감도 있어요. 2021년부터 고운동에 사는 중학생들로 구성된 고운 영자신문 기자단 학생들이 울지마 톤스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구수한 전 PD의 인터뷰하는 법에 대한 강의를 듣기도 했다고 해요. 인터뷰하는 기자라면 인터뷰 대상에 대해 미리 공부하고 잘 알고 있어야 하고 편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인터뷰하는 사람과 소통하며 마음속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들으면서 기자로서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배움의 활동을 가졌다고 하네요. 이렇게 청소년들이 스스로 배움을 기획, 운영하고 평가하는 동네방네 프로젝트는 자신의 진로나 적성에 따라 배우고 싶은 과목을 학습할 수 있는 청소년 자치 배움터라는 생각이 정말 들지요. 여러분의 자녀나 이웃의 청소년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 방송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종 FM 98.9MHz의 세종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방송이 되면서 소개해드렸는데 이 시간은 세종시에 살고 있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방금 소개한 대로 제 옆에는 지금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같이 앉아 있습니다. 본인 소개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정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최보미라고 합니다. 오, 환영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게스트들을 상당히 많이 초대했었는데 오늘 초대한 최보미 양은 가장 연소한 저의 그 첫 번째 게스트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보미 양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방송 게스트로 초대해서 제가 제안을 했을 때 이거를 승낙하게 됐는지 저는 그게 되게 고맙기도 하고 좀 신기하기도 해요. 제가 처음에 이런 제안한다고 들었을 때 어땠어요? 그리고 승낙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처음 들었을 때는 약간 이거를 내가 나가도 될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요. 네. 근데 계속 듣다 보니 재밌을 것 같기도 했고 방송도 원래 좋아하는 분야이기도 하니까 한 번쯤은 나가보면 좋은 경험이 되겠다 싶어서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보통은 궁금하다고 해서 나도 해봐야지 하는 이 행동으로 옮겨가는 거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데 보미양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참 저는 그 부분에서 많은 박수를 좀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요새 중학교 2학년들 학생들하고 소통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받아들여줘서 그거를 행동으로 옮긴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맙고 저는 좀 높이 평가합니다. 오늘 방송국에 간다고 방송국에 가는 거 친구들이 알아요? 모든 친구가 알지는 않고 여기 오기 전에 만났던 친구들이 어디 가냐고 물어봐서 그때 살짝 알려줬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래요? 네가 거길 왜 가냐 이런 식으로 많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간다 그랬어요? 그냥 녹음하러 간다, 방송하러 간다 이랬더니 친구들이 나도 갈까? 이런 말은 안 하죠. 여기까지는 오고 싶지 않다고 다들 방송까지는 하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아까도 처음에 인사했을 때 어떻게 이런 제안을 했는데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하는 거는 재미는 있겠다? 그래 그거 도움도 되겠다? 근데 행동으로 옮기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친구들처럼 그래 잘 갔다 와 이러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미 양이 오늘 저랑 같이 세종시에 살고 있는 청소년으로서
어떻게 세종시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거를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같은 동료들뿐만이 아니라 엄마들이나 아빠들, 주변 선생님들도 아,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바라보는 삶은 이런 거고 생활은 이런 거고 또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또 기대감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걸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 공부 먼저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학교 공부 안 힘들어요? 약간 공부라는 게 일단은 마냥 즐길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즐겨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즐기지도 못하는 것 같네요. 맞아요. 근데 참 대답하는 제가 아직 질문을 3개밖에 안 했지만 즐길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는 중학교 2학년 때 저 같으면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공부하면서 가장 어렵거나 힘든 건 어떤 점이 있어요? 계속 시험을 보니까 그 시험 때문에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결과가 이렇게 좀 바뀌고 조금 향상되면 기분이 좀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좀 마음이 좌절되고 속상하고 좀 그런가요? 그쵸. 약간 시험이 성적이 올랐을 때는 내가 이 정도 해냈네라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떨어지게 되면 이게 조금 이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밖에 못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그래 다음에 좀 잘해야지 하고 본인 스스로를 좀 위로하거나 본인을 이렇게 격려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이만큼에서 이 정도 성적이 나왔으니까 이만큼을 더 하면 이 정도의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더 하는 것 같아요. 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요. 본인이 공부한 정도를 제일 잘 아니까 그 공부한 정도에 따라서 성적이 이렇게 나온 거를 보고 그럼 앞으로 얼만큼을 더 하면 어떤 성적이 나오겠다고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오, 굉장히 스마트한 분석이네요. 오, 다른 친구들도 그런 얘기들이 서로 통해요? 아니면 봄이 양만 그렇게 특별하게 잘하는 건가? 저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세상에 널려 있어서. 근데요, 저는 그거를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얘기가 아니라 자기한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그거를 중학교 2학년인 봄이 학생이 어떻게 받아들여서 그거를 이렇게 행동하고 향상시키려고 하느냐에 대한 그 방식. 그거가 저는 더 놀라운 거예요. 성적이 얼마로 나왔고 뭐 더 잘해야 된다라는 결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봄이 양이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드네요. 근데 공부 중에서 또 그럼 재미있는 건 뭐가 있어요? 저는 약간 수학이 약간 그 풀었을 때 쾌감 때문에 수학이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공부 과목 중에서는. 그래요? 수학 어렵지 않아요? 어렵기는 한데 그런 어려운 만큼 풀었을 때에 딱 느끼는 감정이 너무 좋아가지고. 특히 맞았을 때 네. 정답이 네. 수학을 좋아할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는데 그렇군요. 지금 그럼 봄이 양은 중학교 2학년 수학을 봐요? 아니면 중3 뭐 선행학습이라고 하나요? 그런 3학년 뭐 이런 본인 학년보다 높은 학년의 수학 공부를 해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것도 계속 하고 있고 그거 하면서 3학년 거랑 고등학교 1학년 거 같이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거요? 네. 어머. 참 여러분이 들으시면 그 정도는 뭐 누구나 다 하지. 지금 뭐 중2면 고등학교 거 하는 거 맞을 거야. 이런 얘기도 하지만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자기 학년에 맞는 공부를 하고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한 중학교 2학년 2학기 정도의 선행학습이면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요. 근데 물론 학업에 대한 욕구가 큰 사람들 또 성취를 빨리 많이 맛보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말이 그렇게 설득력이 있지는 않겠지만 제가 지금 봄이 양하고 얘기를 나눠볼 때는 참 지혜롭고 적절한 방법, 적절한 범위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느낌이 드네요. 친구들은 혹시 너 그 수학 공부 더 해야 돼? 이런 말은 안 해요? 친구들끼리는 공부 얘기를 많이 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왜요? 이게 공부로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이야기를 해서 더 스트레스를 받아야 될까라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친구들 사이에서는 주로 무슨 얘기를 해요? 공부 얘기 안 하면? 그냥 사소한 그날에 있었던 일이라던가 아니면 막 친구들끼리 어떤 간단한 사소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혹시 학교에서 급식하죠? 네. 급식 맛있어요? 급식이요? 근데 급식은 원래요. 네. 맛있어도 매번 비슷한 거가 나오는 것 같고 반복돼서 나오는 거니까 조금 급식의 만족도는 어떤 곳도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봄이양 학교만이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한다면 그래서 급식 중에서 그럼 제일 좋아하는 메뉴. 저희 급식 중에서 저희 급식이 치킨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네. 맛있겠네요. 네. 제 치킨이 그나마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맛있겠어요. 그건요. 저 치킨은 정말 대부분 어떤 사람들도 좋아하는 메뉴이기는 한데 근데 공부하다가 힘들고 짜증나고 하다가 맛있는 치킨 나오면 기분이 어때요? 치킨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저희 학교가 진짜 일주일에 2-3번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서 네네. 사실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는 것 그 치킨으로 인해서 위로받는 건 별로 없다는 네. 얘기군요. 그래도 기분에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네. 기분 전환에는. 그리고 아까 그 공부를 하는 얘기를 우리가 조금 했지만 중학생이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학업에 대해서 관심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잘해야 되는데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부담감은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학원을 모두가 다니니까 그 학원 선생님들이 나에게 원하는 점수도 있을 거고 부모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점수도 있고 내가 노력을 많이 한 만큼 내가 원하는 점수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부담감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기대감, 그런 것들을 본인이 이번에는 이렇게 잘했으니까 괜찮아 이럴 때도 있지만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좀 덜 나왔어 그럴 때는 좀 마음이 많이 좀 미안해요. 엄마 아빠한테 아니면 본인한테도 조금 속상해하고 그런 때가 있어요. 그 딱 시험 본 날에 점수가 이제 안 나왔다는 걸 딱 느끼면 그날 이제 세상이 무너질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털고 일어나야지 다음 시험 더 잘 보니까. 맞아요. 그럼 그냥 일어나는 것 같아, 털고서. 그게 참 쉽지는 않을 텐데 그렇다는 것도 굉장히 화이팅하는 중학교 2학년이네요. 제가 볼 때는 참 저보다 더 긍정적이고 저보다 더 이렇게 적절하게 자기의 그 감정과 능력에 대해서 배분도 잘하고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이렇게 알찬 자기의 계획과 자기 주도하에 이렇게 생활하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친구들도 그러는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저도 또한 자녀를 키우고 이렇게 이미 성인이 됐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저 역시 경험한 지가 오래돼서 좀 많은 다름은 있는데요. 제가 봄이양하고 이렇게 사전에 질문지를 주고받았을 때 가장 재밌다고 느끼는 분야에 대한 그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대답을 뭐로 했는지 기억하세요? 네. 뭘로 했죠? 미술로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근데 미술 그럼 어떤 거? 그리는 거요? 뭐 만드는 거요? 아니면 저는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소묘나 수채화 같은 정물 같은 거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요? 네. 특별히 그런 거가 좋은 이유는요? 그냥 완전 내가 이거를 그렸다라는 똑같이 그렸다라는 약간 그것 때문에 쾌감 때문에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소묘나 스케치하고 나면 마음에 들어요? 작품에 대해서? 본인 작품에 대해서? 딱 그리고 났을 때는 이제 그림을 끝내야 되니까 약간 마음에 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이제 그 나중에 한 3개월 뒤, 1년 뒤에 보면 내가 이렇게 왜 그렸지? 이러면서. 그래요? 보는 관점이 또 달라져요, 시간이 지나면? 네, 가면 갈수록 사람의 실력은 이제 성장하니까. 맞아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래도 그 당시에 그렸을 때 그 포인트를 잘 잡았다라든지, 이건 그래도 내가 했지만 괜찮았어.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가끔 가다가 몇 개씩 있기는 해요. 저는 정말 그림을 못 그리거든요. 그래서 제 딴에는 되게 잘 그렸다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손을 보고 이렇게 선생님이 데생을 하라고 미술 선생님이면서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전 너무나 잘 그린 것 같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제 거를 보더니 와, 이렇게 망쳤노?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너무 마음이 어려웠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너무 잘 그렸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들이 볼 때는 좀 다를 수는 있어도 그 보미양 스스로가 본인이 그린 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발전을 참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 몇 달 후에는 훨씬 좋은 그림이 나와 있는 건가요, 그럼?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한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 성장을 해가니까 이거에 대한 테크닉이 느니까 봤을 때 저거는 저렇게 왜 했지? 이러면서 그리고 시간이 갔을 때 보는 그 처음에는 그릴 때는 여기를 되게 신경 쓰면서 그렸는데 네네. 그 시간이 지나고 보면 거기 말고 다른 데가 거슬려요. 그럴 수 있겠네요, 정말. 그런데 그 미술을 이렇게 하는 거는 개인적인 취미로 해요? 아니면 학교에서 미술 시간이 있을 때만 해요? 아니면 학원을 다니나요? 학원도 다니고 집에서도 그리고 이렇게 해요. 그냥 개인적으로 시간이 있을 때는 혼자서 습작?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학원에는 정기적으로 가서 그림을 좀 전문적으로 배우기도 한다는 거군요. 네. 그러면 습작할 때는 행복해요? 습작할 때는 이제 소묘 수채화가 아니라 아크릴 아니면 막 오일 파스텔 이런 걸로 그려가지고 예. 집에서 그리는 게 더 재미가 있기는 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역시 본인이 좋아하는 거 하는 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재밌다고 하는 거와 함께 혹시 행복하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약간 요즘에 딱 느꼈던 순간은 없었는데 뭔가 내가 이 일을 해냈다라고 느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을 해냈을 때.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거는 본인의 이 생활 속에서 어떤 것들을 성취할 때 상당히 내가 행복했다 하는 순간이 있다라는 얘기고, 네. 또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림을 그렇게 그리면 본인이 좋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학원 가서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날 때 원하는 거를 막 그릴 때 그때도 행복했냐, 행복감을 내가 느꼈냐 하는 거를 묻고 싶었어요. 또요. 네. 집에서 그릴 때는 약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이러니까 나의 이제 만족도가 약간 채워지는 느낌. 자유로운 네, 거 자유롭게 원하는 그리고. 걸 하니까. 네. 그럼 이거 미술로 계속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미술로 공부는 하고 싶은데 약간 현실적으로 미술로 뭐를 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려운데요? 세종예고 같은 거를 보면 그 1년에 30명을 뽑아요. 세종예고에서요? 네. 미술 전공자들? 네. 전체 전공을? 아니, 딱 미술만? 아니다. 미술 전공 20명을 뽑아요. 네. 전국에서 아마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렇군요. 딱 1년에 20명 미술과를 뽑아가지고 근데 대부분 미술 쪽이 공부도 잘하고, 그죠? 네. 미술도 실기도 잘하고 해야지 이제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약간 현실적으로 조금 힘든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본인이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또 재능이 있을 때는 더더욱 본인이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특별한 케이스인지 보통 그런 것도 일반적인 건지는 좀 잘 모르겠지만 미술을 늦게 시작해서도 미대 가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막 고등학교 2학년, 고3 초반, 막 이렇게 해서도 미대 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거 뭐 타고난 건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렇게도 있고 또 미술 공부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세상에 너무 많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 저도 잘 모르지만 근데 지금 봄이 양이 그 미술하는 건 즐겁고 또 재미도 있고 행복하다는 느낌도 있고 하니까 왜 장래 희망 같은 거 생각하면 미술하고 연결된 어떤 희망을 꿈꾸는 것도 있어요? 네. 약간 미술 쪽으로 하고 싶은 거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요? 예를 들면?
그 약간 프로그램 보면 미술 감독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런 것도 좋고 아니면 디자인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저는 몰랐는데요. 미술을 전공하지 않아도 미술에 대한 이해함이나 재능이 있으면 굉장히 그 자기 생활이나 진로에 도움을 많이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특별한 재능이래요. 공간에 대한 거, 거리에 대한 거, 색깔에 대한 거, 구조에 대한 이해함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오래전에 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럴 것 같네요. 그래서 참 지금 뭐 당장 저는 뭘로 이렇게 미술하고 관계된 뭘로 가겠습니다. 이렇게는 구체적인 영역이 아니더라도 그 관련성을 보미 양은 참 네. 잘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그렇게 상담을 해줬어요? 아니면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그냥 학교에서 있는 상담도 되게 많이 받아봤었고 진로 상담 같은 걸 되게 자주 받았었어요. 중학교 때요? 중학교 때도 그렇고 아니면 선생님들 초등학교 때도 선생님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다니고 이랬었어가지고 막 미술쌤한테도 가가지고 막 미술 쪽엔 어떤 게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고 다니고 이랬어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것 같네요. 아, 참 얘기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놀라웠네요. 아, 혹시 보미 양 뭐 여기 스튜디오에서 저 이 음악 듣고 싶어요 하는 거 있어요? 신청곡 하나 받을까요? 제가 그러면 들려드릴게요. 저 찰리 푸스의 Walk Away 아, 요새 그거 아주 히트하는 노래예요? 약간 요즘보다는 조금 지났긴 했는데 아, 조금 지났어요? 그럼 친구들도 잘 아는 노래예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한번 같이 들을게요. 여러분 들으셨죠? 보미 양 한 번 더 얘기해 주실래요? 곡목하고 가수? 찰리 푸스의 One Call Away입니다. 아, 예. 같이 듣겠습니다. I'm only one call away. I'll be there to save the day. Superman got nothing on me. I'm only one call away. Call me baby if you need a friend. I just wanna give you love. Come on, come on, come on. Reaching out to you, so take a chance. No matter where you go, you know you're not alone. I'm only one call away. I'll be there to save the day. Superman got nothing on me. I'm only one call away. Come along with me and don't be scared. I just wanna say
이렇게 신청한 곡을 들으니까 참 좋네요. 봄이 양이 신청해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도 새로운 곡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학교 2학년 여학생하고 대화함으로 인해서 많은 거를 느끼고 저 같은 경우는 참 즐거운 시간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 계속해서 봄이 양하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좋아하는 음악으로 이거를 신청하셨는데 혹시 최근에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라든지 글, 또 뭐 재밌었던 영화, 아니면 뭐 좋아했던 음악 혹시 소개할 거 있어요? 좋아했던 음악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네. 그 별로 유명한 가수분은 아니시긴 한데 음. 네이비 커카라는 가수님이 계세요. 네. 그분의 제일 최근에 나온 곡으로 알고 있는데 Summer Dance라고 노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그것도 하나 들을 수 있나요? 나중에 신청하시면 저희가 한번 같이 들을 수 있도록 해볼게요. 네. 네네. 한 가지 이제 또 저는 궁금한 게 생겼어요. 세종시에 이사 온 지는 몇 년 됐어요? 저는 세종시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요? 네. 고향이 세종시예요? 네. 저 고향이 세종시인 학생은 주변 분들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래요? 세종시가 도시이기 전에 시골일 때 태어나가지고. 연기였던 시절에 네. 연기 군 시절. 네. 아, 그렇군요. 그럼 세종에 대한 마음도 좀 특별할 것 같아요. 고향이기도 하고 익숙하기도 하고. 그쵸. 그러면 본인이 어렸을 때 기억이 얼만큼 나는지는 모르지만 어렸을 때 본인이 갖고 있었던 세종시의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어떻게 틀려요? 되게 세종시는 지금 저렇게 건물이 많은 데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겠죠. 건물이 하나도 없고 제가 이제 시골에서 이제 세종시로 왔을 때가 그 천마을이 네. 1, 2, 3단지밖에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딱 아파트가 그 세 개 있고 앞에 상가가 있는데 상가는 다 텅텅 비어 있고. 그러면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이러면서 세종시가 점점 달라지는 거를 그 본인이 성장하고 있는 그거 가운데서 다 경험을 하고 있겠네요, 지금요. 그쵸. 근데 특별히 청소년들이 어떻게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청소년들이 갈 만한 곳, 재밌는 곳 좀 생겼어요, 세종시가? 아직은 생기기는 했는데 대전이나 막 다른 쪽만큼 생긴 게 아니라서 맞아요, 대부분 이제 맞아요. 그건 동의해요. 본격적으로 놀 때는 대전에 가서 놀고. 아, 그래요? 아직도 대전으로 나가요? 네. 그럼 맛있는 거 먹을 때 뭐 분식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맛있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세종엔 현재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분식집이라든지 막 많이 가는 게 마라탕집 이런 데 많이 요새 가는데. 마라탕 진짜 인기예요. 네, 그런 거는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동별로 다 있어서 그거는 이제 가고 이제 노래방도 이제 몇 개 있어가지고 그런 네. 데도 가고 이런. 아, 그래요? 그러면 세종시의 청소년을 위해서 이런 거는 대전에 있는데 왜 우리 세종에는 없지? 하면서 꼭 세종시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세종시에 놀거리가 너무 없어서 약간 놀거리가 더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요. 약간 저는 보드게임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보드게임 카페나 아니면 저희가 방탈출 카페 이런 거. 네. 그래서 친구들이랑 다들 가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좀 체험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체험을 같이 할 수 있는 놀이 공간, 놀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유료래도 더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청소년들이 대전까지 나가기보다는 세종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을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도 그렇겠다. 좀 세종이 더 뭔가 필요한 곳이구나 하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왜 대전이나 인근 지역으로 나가시는지에 대한 좀 이해함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볼 때 세종에서 물론 고등학생들은 좀 다르지만 봄이 양을 포함해서 중학생들이 세종시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건 뭐 같아요? 이제 다들 이제 학원을 제일 많이 가는데. 공부요. 다들 이제 학교 끝나면 4시쯤 되는데 5시나 4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9시, 10시에 이제 돌아오고 이러니까 네. 학원에서 학원과 학교에서 이제 모든 생활 다 보내거든요. 네. 그래서
주말도 약간 다들 학원 가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어서. 아니, 학원을 물론 이제 꼭 가야 되냐 안 가 이런 거를 논쟁하기보다는 한 가지 분명한 건 4시까지 공부를 했는데 한두 시간 쉬고서 또 학원을 가서 몇 시간 공부한다는 건 너무나 힘들고 재미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높은 일정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학원을 난 안 가도 된다 하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학원을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자기 주도적으로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다. 공부를 해서 학원을 다니는 애들만큼의 성적을 낼 수 있다 하면 안 다녀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내가 혼자서 집에서 공부를 못 하겠고 다른 사람이 잡아주지 않으면 공부를 못 하겠다 싶으면 학원을 다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봄이 형은 어느 쪽이에요? 학원을 다녀서 누군가가 도와주고 좀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혼자서 집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약간 그 공부가 되는 분위기에 있어야 공부를 하는 편이라서.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학원 자체가 꼭 필요한 거, 그러니까 좋다기보다는 필요해서 간다는 거군요. 집에서는 네. 아무래도 본인이 좀 느슨해지고 집중도 좀 짧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편안함이 더 많으니까 집은. 그리고 왜 공부하려고 맘먹으면 딴 거부터 하고 싶지 않아요? 맞아, 이제 청소부터 맞아요. 시작하고. 예,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막 괜히 책상 정리도 하고, 그리고 어디도 꼭 머리도 꼭 자르고 싶고, 그다음 어디 가서 뭐도 좀 먹고 싶고 이런 거가 조금 더 생겼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또 학원 가면서 얘기도 나누고 그러니까 좀 의사소통, 뭐 이렇게 정보 교환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돼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에 알고 있는 정보보다 친구들에게서 아니면 선생님에게 대해서 더 큰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학원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한 대로 공부하고 학원 가서 또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죠. 어떻게 해결해요, 그럼요? 저는 약간 스트레스를 딱히 해결을 안 해요. 그냥 그럼 어떻게 살아요? 쌓아두다가 내가 어느 순간 잊어버릴 때쯤에 그 이제 친구들은 어떻게 그런 스트레스 푼대요? 뭐 게임을 해서 푸는 친구들도 있고 네. 그냥 애초에 스트레스 자주 잘 안 받는 친구들도 있기도 맞아요. 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쌓아두고 잊을만 할 때 되면 잊혀진다라고 하는 건 그나마 다행이에요. 스트레스가 잊혀진다니까. 근데 그 기간이 될 때까지는 좀 안 힘들어요. 그렇게 쌓아두면 본인이 좀 짜증이 나거나 또 제일 가까이 있는 가족들한테 약간 퉁명스럽게 대한다든지 약간 예민해진다든지 이러지는 않아요. 그럼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저는 이제 지금을 즐기고 막 이제 살기에 너무 바빠가지고 약간 과거도 묻어두고 아, 이러고 되게 긍정적이군요. 살자 이런 마인드라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봄이 양이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는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네. 드네요, 저는. 네.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가 있는데 꾹 참는 게 아니라 네. 별로 안 받고 뭐 받아도 약간 그걸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다라는 생각이 얼핏 드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누르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많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힘들지 않다. 네. 그것도 굉장히 지혜롭네요. 스트레스는 누구나 받거든요, 사실요. 그쵸. 근데 얼마만큼 받느냐? 또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굉장히 지혜롭네요, 봄이 양은. 그렇게 지혜로운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거를 본인이 지혜롭다고 인정을 안 하는 것뿐이지 옆에서 얘기 들은 저는 굉장히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하게 되는데 본인이 뭘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다. 나는 이런 꿈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싶은 게 좀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는 제가 꿈이 되게 많고 하고 싶은 게 진짜 많다 생각하거든요. 어떤 거요? 근데 제가 지금 하면서 맨날 작년엔도 그렇고 이제 맨날 이제 체험 활동으로 나오는 거 다 가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를 들면. 저 작년에는 패션 쪽도 했었고 헤어 쪽도 했었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를 체험해보고 이러고 있어요. 아니, 패션 쪽으로 했다 그러면 본인이 패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옷을 뭐 만드는 거예요? 패션 디자인 쪽이요.
그러니까 만들어 보는 거. 네. 헤어 쪽은 그럼 머리를 커트를 하거나 네. 염색을 하거나 뭐 네. 퍼머먼트를 하거나 이런 거요. 네네. 근데 재밌었어요? 재밌기는 한데 약간 본인-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좀 육체적으로 많은 네. 그 노동을 요구하는 그런 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나는 내가 원하는 중에서 이거는 꼭 내가 하면서 살고 싶다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제가 뭔가를 이제 만들고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이 그걸 받았을 때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좋아서 저는 그래서 음식이나 막 디저트 같은 걸 만들어요. 엄청. 그래요? 네. 정말 인터뷰를 할수록 놀라운 사실이 많네요. 음식 뭐를 해요? 중학교 2학년인데? 그냥 이제 레시피 있으면 만드는 거죠. 그러면 대충 맛이 나와요? 네. 재능이 있네요. 그래요? 그래서 그걸 누구랑 나눠 먹어요? 가족들이랑도 나눠 먹고 막 쿠키 같은 거는 막 친구들 생일 선물로 주기도 하고. 어머. 여러분 제가 오늘 그 보미 양하고 인터뷰하면서 느끼는 게 참 잘했다. 이렇게 중학교 2학년 여학생하고 제가 소통을 함으로 인해서 제가 가졌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 대한 인식도 정말 많이 바뀌는 것 같고, 물론 개인적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중학교 2학년은 정말 대화하기가 너무나 어려워하고 얘기했던 것들이 얼마나 고정관념이고 편견이었는가.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생활에 대해서 목적도 분명하고, 그리고 정확하게도 표현하고, 그리고 뭘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도 얘기하는 보미 양이 너무나 대견스럽기도 하고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좀 기성세대들이 정말 이해함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보미 양하고 정말 얘기하면서 많은 도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보미 양이 원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정서적으로 마음으로 응원을 하고 싶거든요. 네. 어떤 생활 하고 싶어요? 그래서 본인이. 저는 그냥 내가 할 일 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내가 할 게 있으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버려야 될 때도 있잖아요. 저런 말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중간을 잘 맞춰서 살아가고 싶어요. 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고 느낄 때도 있어요? 그쵸?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제가 학생이다 보니까 공부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인데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뭐 유튜브를 보고 싶고 막 네. 집에서 자고 싶고 막 이런데 네. 하고 싶은 그걸 버리고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자기 조절도 좀 필요하다는 거죠. 적절한 거 좀 참아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더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쵸? 이런 것들을 분별이 되면서 그거에 대한 조절을 하는 거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대체적으로 잘 되는 편이에요? 그게 이제 잘 되려고 이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제 마음처럼 잘 되지는 않대요. 그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너무나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방학이지 않아요? 여름방학? 중고등학교가? 오늘 방학식 하고 왔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방학 한 달 정도 하나요, 중학교는? 한 달 조금 안 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방학 때 올 여름방학엔 뭐 하고 싶어요? 이번 여름방학 때 이제 집에 있는 딱 캔버스를 이제 그림으로 다 채울 예정이고요. 그래요? 네, 좋아하는 미술. 좀 네. 지속적으로 해보겠다, 이 얘기죠? 네. 네네. 그리고 이제 2학기 거 예습하고 학원 가서도 공부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그쵸. 공부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의지가 있으면 행동하게 되고 행동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네요. 네. 혹시 성적이 많이 오르면 연락 주세요. 네. 저 성적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또 제가 초대해서 얘기도 같이 또 더 나눠볼게요. 어떻게 성적 올랐어요 하고 궁금해할 것도 같고, 저는 아까 잠깐 음악 들을 때 저희 이제 녹음하는 걸 끄고 마이크를 끄고 저희들이 잠깐 나눴는데, 오늘은 보미 양을
혼자서 제가 인터뷰를 하지만 다음에는 봄이양하고 봄이양 친구들도 말하고 싶은 게 있고 나누고 싶은 게 있으면 초대해서 같이 더 이 자리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회가 봄이양하고 같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봄이양은 어때요? 오늘 이렇게 방송하면서. 아니, 너무 생각보다 약간 긴장도 어느 정도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약간 다음에는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말을 잘 못해가지고 재밌게 못해가지고 이제 말 잘하는 재밌게 하는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나 그 얘기할 때 지금 웃음을 많이 참았거든요. 정말 말을 잘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이렇게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자기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참 견고하다는 생각이 들고 건강하다는 거죠. 그 얘기는요. 그런데 그 건강한 생각을 이렇게 잘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도 너무나 저는 자랑스럽네요. 한편으로는 이 시간이 저한테는 즐겁고 자랑스러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혹시 마지막 질문이고 그런데 본인한테 자기를 격려하는 최보미를 격려하는 아니면 또 같은 또래의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번 해줄래요? 나는 약간 내가 가는 길이 이제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길도 어떻게 보면 제가 그냥 가는 길이니까 그냥 길대로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솔직히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잘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그 길이 아닌가 봐 하는 생각이 들 땐 두려움이 크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길을 멈춰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잘 될 때까지 계속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결정하기도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럴 때는 혼자서 끙끙거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해도 되고 엄마 아빠랑 얘기가 되면 엄마 아빠가 또 얘기하고 또 친구들이 있으면 친구들 그리고 좋아하는 선생님이나 얘기가 잘 되는 주변 사람들이 있으면요. 얘기를 해보세요. 아까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잘해요? 그랬더니 선생님들하고도 얘기 많이 했었다 그러고 물어봤다 네.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혼자서 이건 나만의 어려움일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봄이양하고 함께했던 시간이 행복했던 것처럼 봄이양도 이렇게 방송국에서 본인의 얘기를 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여름방학 잘 보내고 다음에 꼭 친구하고 와도 좋고 아니면 개인이 또 나와도 좋아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시간만 된다면 전 초대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혹시 알아요? 우리 고정 프로 하나 만들지? 그래서 봄이양하고 저는 또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요 이렇게 봄이양하고 얘기하면서 참 여러분도 많은 즐거움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네이비 쿼카 봄이양이 얘기한 썸머 댄스 함께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오늘 너무 더운 걸 왠지 예전보다 더 기분 탓일지도 모르지만 오늘따라 더 너와 아무 계획 없이 그저 걷고 싶어 이 밤에 취해서 네 손을 꼭 잡고 서로를 바라보다가 주는 summer dance 다시 오지 않을 이 여름이 아름다웠어 Darling you 너와 함께 춤을 춰 Honeydew and watermelon 한 입에 물면 여름 향기가 내 맘 가득히 Lala
보다가 주는 summer dance 다시 오지